이번에는 시크바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가 프로그레스바는 해봤죠. 프로그레스바 막대형, 그 다음에 원형이 있었는데, 막대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됐는지 진행률 같은 걸 보여줄 수 있고요. 시크바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사용자가 직접 어느 정도 진행됐는지를 지정할 수 있는 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막대의 어떤 핸들이라고 해서 움직일 수 있는 게 있어서 그걸 움직이면 값이 바뀌는 거를 시크바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프로그레스바하고 상당히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고 실제로 기능도 상당히 유사하게 구성할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서 기능을 한번 테스트를 해보죠. 넥스트 누르고요. 자, my 시크바라고 프로젝트 이름 입력을 합니다. my자는 삭제를 하고요. 그 다음에 finish 눌러봅니다. 자, 시크바를 위한 화면 레이아웃을 먼저 만들어야 되겠네요. 자, 그러면 자, 시크바라고 하는 거를 하나 추가를 해보죠. 그러면 간단하게 추가하기 위해서 activity main.xml을 열고요. 자, 리니어 레이아웃으로 최상위 레이아웃을 바꿔봅니다. 자, 오른쪽 마우스 버튼 convert view, linear layout, apply, orientation은 vertical. 워낙 많이 해봐서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해지셨을 것 같네요. 그죠? 자, 그럼 여기에다가 자, 우리 시크바라고 하는 거 먼저 추가를 해볼 텐데요. 시크바 한번 찾아볼까요? 어디 있는지. 자, 우리 위젯에 가니까 거기에 시크바가 있네요. 그죠? 자, 여기에 그리고 시크바에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것도 있네요. 그러니까 연속, 만약에 0부터 100까지라고 하면 거기에 이제 값을 뭐 1단위로 구분된 게 있고, 그게 아니라 뭐 30마다 25마다 하나씩 해서 4구간으로 구분된 거, 이런 게 있을 수 있죠. 그래서 디스크리트라고 하는 거 구간으로 분리된 거를 얘기를 합니다. 자, 시크바를 먼저 하나 추가를 하고요. 자, 요런 모양이 하나 추가가 됐네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는 텍스트 뷰를 하나 추가해서 우리가 시크바로 사용자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그 변경된 값을 한번 출력을 해볼 겁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 텍스트 뷰를 밑에다가 하나 추가를 해보죠. 자, 이 텍스트 뷰하고 위에 시크바하고 너무 붙어 있으니까요. 자, 여기다가 일단은 자, 지정한 값이라고 할까요? 지정한 값이라고 하는 글자를 이렇게 표시를 하고요. 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걸로 좀 띄워볼까요? 자, 레이아웃 마진이라고 하는 걸 한번 찾아보고요. 마진에서 마진 탑이라고 하는 데다가 뭐 50dp 이렇게 해서 좀 띄워봅니다. 그 다음에 지정한 값이라고 하는 저 텍스트 뷰의 글자 크기, 텍스트 사이즈가 되겠죠. 자, 이거를 30sp 정도 좀 크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모양이 이제 이런 모양이 될 거고요. 우리 요 각각 시크바와 텍스트 뷰에는 아이디가 자동으로 부여된 거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소스 코드에서 기능을 한번 부여를 해 볼게요. 자, 여기에 자, 텍스트 뷰를 찾아서 이 변수에다 할당할 수 있도록 변수 선언을 먼저 해주고요. onCreate 안에서 텍스트 뷰 객체를 찾아줍니다. find view by id r.id.textview가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시크바를 한번 찾아볼게요. 시크바라고 하고요. 시크바 자, find view by id r.id.시크바가 되겠죠. 자, 이 시크바라고 하는 거 자체가 이제 프로그레스바하고 유사하다라고 했었는데요. 이 시크바의 기본 설정을 일단 그대로 두고 일단 사용자가 그 시크바의 값을 조정을 했을 때 그 조정한 값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걸 리스너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시크바.set on 시크바 change listen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엔터 치고요. new 자, on 시크바 여기서부터 입력을 해보면 이렇게 보이죠. 엔터 치면 자, 이 시크바의 값이 바뀌었을 때 on progress changed라고 하는 함수가 호출된다라고 하는 거 직관적으로 알 수가 있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변경된 값을 텍스트 뷰에다가 한번 출력해 봅니다. 텍스트 뷰.set text라고 해서 저기에 지정된 값 또는 변경된 값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progress라고 하는 게 지금 사용자가 바꾼 그 값이 되겠는데요. 자, 그거를 이렇게 해줍니다. 자, 이 값을 이용해서 뭐 화면 밝기를 조정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능을 동작시키도록 하는 거는 여러분 직접 한번 해보시면 돼요. 화면 밝기 조정하는 거는 이제 윈도우 매니저라고 하는 걸 이용해서 사용할 수 있죠. 그건 이제 책을 보면서 직접 여러분이 해보시면 되고요. 우린 간단하게 시크바라고 하는 거에 값을 사용자가 바꿨을 때 텍스트뷰에 표시하는 것까지만 일단 해보도록 하죠. 자, 앱을 한번 실행을 해봅니다. 앱을 실행을 해서 자, 제대로 동작하는지를 한번 같이 보죠. 자, 이렇게 되어 있고요. 이걸 바꾸면 이렇게 변경되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디폴트로 이 왼쪽과 오른쪽의 값이 0부터 100까지다 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리고 이 시크바의 값이 바뀔 때마다 우리가 그 정보를 리스너로 받아서
뭔가 처리를 할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까지 이해를 해보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자, 우리 프로그레스 바 정도의 그런 이해 정도만 갖고 있어도 약간 더 이해를 해보면 충분히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이제 시크바라고 하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는 키패드라고 하는 거 한번 볼게요. 우리가 이제 키패드라고 하는 거 어떻게 조정했어요? 우리가 입력 상자를 만들면 입력 상자에다가 뭔가 지정을 하면, 속성을 지정하면 키패드의 유형이 바뀐다라고 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죠? 자, 인풋 타입이라고 하는 속성이었는데요. 그 인풋 타입 속성을 이용해서 키패드가 뜨고 그 유형이 달라지고 이런 걸 봤는데, 키패드를 그냥 버튼을 눌렀을 때 열었다가 닫거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다라고 할 수 있고요. 그 방법을 우리가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파일에 close 프로젝트라고 해서 닫아주고요. 새로운 프로젝트를 하나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새로운 프로젝트의 이름은 my keypad라고 한번 해볼까요? 자, my keypad라고 하고요. 패키지 이름에서는 my자를 삭제를 해줍니다. 피니쉬 누르면 이제 새로운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겠죠. 자, 그래서 자, 키패드하고 자, 우리 입력 상자하고의 관계는 대충 이해가 되죠, 그죠? 입력 상자에 커서를 딱 갖다 대면 터치를 하면 키패드가 열린다. 그래서 버튼을 하나 더 만들어 볼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자, 화면 레이아웃 열고요. 자, 화면 레이아웃에 자, 헬로 월드는 없애주고요. 여기다가 일단 버튼 하나 추가를 해봅니다. 화면 위쪽에서 한번 추가해 볼까요? 자, 위쪽에 이렇게 추가를 하고요. 자, 요거는 키패드 닫기라고 하는 글자가 보이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입력 상자 하나 추가해 줍니다. 자, 입력 상자하고 키패드가 관련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요 입력 상자는 위에 버튼 쪽하고 연결선을 만들어 주고 아래쪽으로 좀 공간을 띄워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입력되어 있는 기본 글자는 이렇게 없애주죠. 자, 그리고 입력 상자의 인풋 타입으로 키패드의 유형을 결정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요거를 만약에 넘버라고 해주면 숫자 키패드가 뜨겠죠. 자, 넘버를 일단 해볼게요. 자, 그리고 키패드 닫기라고 하는 거를 누르면 그러면 키패드가 닫히도록 이렇게 만들어 볼 거고요. 우리가 여기 이제 이 화면이 처음에 뜰 때 입력 상자가 있으면 키패드가 자동으로 이렇게 딱 뜨게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입력 상자가 처음에 포커스를 받을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입력 상자에 먼저 커서가 먼저 들어가게 되면 키패드가 자동으로 뜨는데, 그거를 자동으로 뜨지 않게 만들고 싶은 경우도 많아요. 왜냐하면 사용자한테 화면이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먼저 보여주고 싶은 경우가 있죠. 그러면 안드로이드 매니페스트로 가서 이 액티비티라고 하는 거의 속성에다가 자, 안드로이드 땡땡 자, 윈도우 소프트 인풋 모드라고 하고요. 여기다가 스테이트 히든이라고 해주시면 그러면 키패드가 처음에 뜨지 않도록 만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버튼을 클릭했을 때 키패드가, 그러니까 어쨌든 입력 상자에 커서를 갖다 대면 터치를 하면 키패드가 뜨겠죠. 그 다음에 버튼을 클릭했을 때 키패드가 닫히도록 이제 만들어 볼 겁니다. 자, 버튼을 먼저 찾아서 r.id. 버튼이 되겠죠. 그 다음에 버튼 set on click listener, new on click listener. 지금 뭐 워낙 이제 많이 하고 있죠. 버튼 클릭했을 때 동작시키는 방법이 될 거고요. 그러면 자, 여기다가 이제 한번 입력을 해보도록 할 겁니다. 자, 여기다가 input method manager라고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매니저라고 하는 걸로 하고요. 자, 요거는 시스템 서비스로 참조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input method manager로 캐스팅 하는데 get system service 라고 해서 여기다가 context.input method service라고 하는 상수를 넣어줍니다. 그러면 input method manager를 참조할 수가 있고요. 여기 manager. 자, hide soft input from window라고 하는 메소드가 있죠. 이거 엔터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get current focus, 그 다음에 get window token, 그 다음에 0 이렇게 한번 입력을 해봅니다. 자, 이 두 줄의 코드가 되겠는데요. 이 두 줄의 코드를 입력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앱을 실행을 하고요. 자, 우리가 앱을 실행했을 때 화면에 입력 상자가 있었는데요. 입력 상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매니페스트에 추가한 속성 때문에 키패드가 안 뜨죠. 자, 이걸 딱 하면 숫자 키패드가 보일 거고요. 키패드 닫기 버튼 누르면 자,
자, 키패드가 사라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자, 자동으로 뜨긴 하지만 자동으로 뜨는 거를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조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이렇게 간단하게 키패드에 대해서 자, 키패드를 컨트롤하는 거죠. 키패드를 자, 컨트롤하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봤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8장 같이 진행했고요. 우리 애니메이션을 동작시키는 방법에 대해서 주로 같이 한번 해봤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자, 그리고 애니메이션이 들어가면 사용자한테 훨씬 좀 뭐랄까 재미있는 화면, 그 다음에 사용자가 집중할 수 있는 화면을 만들어 줄 수 있으니까요. 애니메이션 잘 이해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